김봉현의 1차 옥중서 신문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2019년 6월경 라임 사건 발생. 라임 미공개 사건 발생. 이 미공개란 말이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A 변호사 라임 이종필 부사장. A 변호사는 이제 이주영 변호사죠. 이종필 부사장 본인 소개 후 선임. 본인이 1억 지급, 계약서 없고 구두 선임. 근데 수표로 지급했네요. 그리고 본인이 수원 여객 사건 선임할 때부터 계약서 없이 다수의 사건을 이주영 변호사가 선임했었다. 그 다음에 YG 정마담 사건 관련해서 본인에게 선임 계약서 없이 3천 받고 다른 어서 변호사 앞에 두고 뒤에서 검찰 등 마쿠 역할을 했다. 그래서 김모식이 3천, 김모식이 3천 등 그 외 다수 사건 선임 계약서 없이 진행을 했다. 정마담 사건 마무리 공로로 에르메스 국내 최고 VIP 신라호텔 영빈관 첫날 처음 초대권 지급 후 와이프가 사건 담당 부장 부인들과 동행 후 선물 로비했다. 라임 사건 선임 후 에르메스겠죠. 에르메스 3천만 원 상당 가방과 1천만 원 상당 와인을 수령했다. 그 다음에요. 이제 7월에 2019년 7월에 이게 벌써 작년 6월 작년 7월이네요. 이주영 변호사와 검사 3명 술 접대. 청담동 소재 룸살롱 1,000만 원 나왔고요. 검사 한 명이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이었고요.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었고요. 삼성 특검 등에서 함께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식 참석 당시 혹 추후 라임 수사팀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주영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인검사로서 승승장구하던 우병우 사단의 실세, 현 정부 들어서 문물총장인가 보죠. 청문회 신상팀장으로 청문회 참석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저 사람 저기 왜 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2018년에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 진행 당시 부산 출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조사 때 문 대통령 변호사 자격으로 참여했고 당시 이주영 변호사와 검사였겠죠. 심한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라임 미공개 사건이라는 사건은요. 이주영 변호사 선임 후 추후 사건이 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3일 체포되는 날 이종필하고 같이 체포됐죠. 경찰서 유치장에 이주영 변호사가 방문합니다. 조사받을 때 이주영 변호사 얘기나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 꺼내지 마라고 당부를 하면서 수사팀과 의논 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 5월 초 선임 변호사가 아닌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이주영 변호사가 방문해서요. 수원 사건 담당 주인 검사와 서로 형님 동생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김봉현 면담 시에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하고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에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협조하지 않으면 김봉현 사건 공소금액 엄청 키워서 구형 20에서 30년 준다고 협박했고요. 그 청와대 행정관 그 친구죠. 사건도 이주영 변호사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축소시켜주고 있다고 무조건 협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일 이주영 변호사가 김봉현과 대화를 나누고 주인검사 면담 후 떠나고 나서 당초 이틀 동안 험악했던 분위기가 바뀌고 주인검사 바로 정치인 면담 시작 후 이틀 연속 본인 사건은 제외하고 정치인 사건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면담 내용은 모두 인터넷으로 서울 남부지검과 공유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가 5월 초였고요. 2020년 5월에는 이제 수원이 아니라 남부지검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전에 술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이주영 변호사 수원구치소 면회 와서 서울 남부지검 가면 아는 얼굴을 봐도 못 본 척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 때부터
청와대 행정관 뇌물공여 조사 때부터 담당 검사가 본인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도 다 인정했으니 김봉현이도 인정만 하면 된다고 사전에 다 얘기된 걸로 안다고 하며 검사가 거의 대부분의 진술을 작성한 후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수사 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수정한 다음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건 조사 당시 A 전 수사관 관련으로 수사검사와 다른 의견으로 진술했더니 본인에게 반말하고 고성하면서 검사가 뛰쳐나왔고요. 그 후에 그 다음 조사부터는 본인이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A 전 수사관 관련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5개월 가까이 본인의 본사건 조사는 10회 정도 이루어졌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조사는 주 3회 정도 정치인 사건만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치인 사건 조사할 당시 5년 전 사건이라 기억 잘 못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면담하고요. 보고 본인 진술 유도 후 조서 작성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중요 참고인들은 불러서 따로 본인과 말 맞출 시간을 주고 진술 유도하도록 사전에 본인에게 본인들의 원하는 답을 교묘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가령 양복 비용이 250만이라고 하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 된다. 확인해 보니 참고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하고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참고인 불러서 말 맞출 시간을 따로 만들어주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전화로 중요 참고인 통화시켜서 몇 년 전 상황과 장소 금액 말 맞출 시간을 주고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얏트 김땡땡이요. 6월경 정치 얘기한 적 없음 등 매일 수사 상황 검사들이 대검에 직보했습니다. 실제 내 앞에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 검찰 수사관 등 연루설 있다고 본인 면담 조금 하다가 진행을 안 했습니다. 본인에게 제보 있다고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실제 회사 자금 거래 내역증, 전직 A 수사관 지급 내용만 조서에서 빠졌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금액 이게 4,900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컸습니다. 전직 A 수사관이요. 검사 면담 시 본인도 검사들 얘기 살짝 내비쳤으나 그냥 넘어갔습니다. 실제 다른 피의자가 검찰 관련 진술했는데 사건 전혀 진행 안 됐습니다. 오늘 JTBC에서 검사들 룸살롱 간 거 다 확인했다 했는데 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사건 관련은 협조 잘하면 만기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만기 보석이란 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보석이면 보석이지. 협조 안 하면 별건 기소해서 만기 보석도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협조 후 복잡한 사건임에도 일괄 기소 처리해줬습니다. 그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행정관에게 재판에서 사건 부인하면 사건 더 키운다고 협박해서 고향 친구이고 중요한 증인이며 실제 사건 당사자인데도 본인을 그러니까 김봉현을 무서워서 증인 신청도 못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더한 접대와 청탁을 받고도 자기들 사건은 덮어버렸습니다. 라인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이 있었죠.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들 등 로비 이루어졌고 면담 시 얘기했는데 수사 진행 안 됩니다.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금융기관 임직원 알선 수재가 해당될 것 같아요. 자, 김땡땡 이강세 전 MBC 사장 관련 인사 청탁성으로 수차례 현금 지급 등 진술했음에도 수사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 진행이 되었습니다. 검사, 이주영 변호사, 수사관 등 전혀 수사 진행이 안 됐습니다. 2019년 7월경에 전직 A 수사관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주영 변호사의 전 동료입니다. 라인 미공개 사건 관련해서 수사관을 접대했죠.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2회,
9월 달에 추석떡값 8천만 원 지급했고요. 라임 사건 관련해서 전직 1명, 현직 3명. 10월 달 2019년 10월에 2억을 지급해서요. 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무마용으로요. 2019년 12월에는 수원 사건 관련해서 5천을 지급했습니다. 누구 지검장 로비 명목이었죠. 친형 관련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찰 영장 청구 무마용했습니다. 실제로 영장 청구가 미뤄지다가 라임 관련 등으로 영장 청구가 비로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로 돌아가 보면요. A 전 수사관 권유로 이종필이 비변호사를 선임합니다. 5천 지급 후 1억 별도 지급했고요.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비변호사 당시 사건 담당 간부검사와 막역한 사이라고 했고요. 비변호사 선임 후 실제 라임 미공개 사건 더 진행 안 됐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고요. 2019년 10월경에 이종필 뇌물 공여 사건 발생 후 비변호사를 재선임했습니다. 이때도 선임 계약 없이 1억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이종필 압수수색 정보 하루 전에 비변호사가 알려줘서 실제로 완벽하게 대비했습니다. 당초 2명의 민주당 의원 500만 원 관련해서 2명은 소액이라서 수사 진행 안 한다고 했다가 총장이 전체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 급선회 후 두 사람도 수사 진행을 했습니다. 라임 수사팀 여러 곳 중 접대 자리에 있던 책임자가 수사 진행하는 팀의 본인 사건과 정치인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당사자들의 관련 사건은 숨기고 은폐하며 본인을 직접 컨트롤하기 위한 것입니다. A 변호사, 이준 변호사겠죠. 처음 검거 당시 첫 접견 때부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된다. 그래야 본인이 살 수 있다고 그랬고 지금 합수단을 여당에서 해체해버려서 육부가 합수단 역할을 하고 부장부터 이른바 윤석열 키즈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번 라임 사건에 윤석열 운명이 걸려있다고 하면서 너가 살려면 기동민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팀도 도와줄 것이고 본인이 직접 윤 총장에게 얘기해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주영 변호사가 YG 양현석 사건 관련 정마담 사건 때에도 선임료 3천 계약하지 않고 받고 다른 어서 변호사들 앞세우고 본인은 막후에서 검찰들 일을 마무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4쪽이요. 나도 처음엔 조국 전 장관, 법무장관 사건 등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언론에 묻지마 카더라식 토끼머리와 검찰의 퍼즐 조각 맞추는 듯한 하는 짜맞추기식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사람 산채로 칼로 볼을 뜬다.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도 탈탈 털어서 쳐넣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 내가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만들었다는 얘기들. 위와 같은 얘기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내 사건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에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청와대 행정관은 한순간에 실수를 하고 억울한데 재판에서 제대로 된 증인 신청 한번 하지 못하고 방어권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초 카더라식의 제보, SBS 단독 보도했고요. 보수 언론들이 집중 포화했습니다. 소위 언론이 앞서가는 시간이죠. 마녀사냥식 보도를 했습니다. 온갖 추측과 사실과 전혀 다른 부풀리기식 카더라 언론 보도가 난무했습니다. 검찰 조사, 짜맞추기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했고요. 사건 당사자의 모든 걸 탈탈탈 털어서 마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짜맞추듯이 수사했습니다. 언론 보도 후 준비한 듯이 대대적 수사를 발표했습니다. 라임 사건 2020년 3월 청와대 행정관 언론 발표 당시 대검에서 조만간 라임 사건 관련으로 언론 움직일 거라는 사전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A 전 수사관이 그랬고요. 본인은 라임전주이거나 몸통은 절대 아닙니다. 라임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 중 한 곳으로 최초 라임 사태로 차량 인수대금 투자받지 못해서
라임 사태 피해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검찰 조사 및 공소장에도 라임 사태와 관련된 그 어떠한 연관된 내용도 없습니다. 검찰에서 검사들도 날 피해자라고 아쉽다고 칭했습니다. 실제 라임펀드 부실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실제 몸통들은 현재 해외 도피이거나 국내 도주 중입니다. 시행사 투자금 3천억 부실은 여기는 언론에 나온 게 메트로폴리탄 같아요. 상장사 리드 등등일 거고요. 투자금 2,500억 부실 등 실제 몸통들은 거론도 안 돼. 예,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인수에 관여한 재향군인의 상조에는 최초 누구와 이종필이 진행하던 중 라임 환매 사태 발생 후 재향상조의 인수자금을 이종필 요청으로 인하여 재향상조의 인수자금 조달 후 스타모빌리티 차량 인수대금을 지원받으려다가 누구누구 해외 도피와 이종필 도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인이 인수주체가 되어버렸고 JS 자산운용 인수 또한 라임펀드 부실 채권 인수를 통하여 환매 재개하여 고객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라임 측 이종필의 요청으로 인해 도와주려고 하다가 라임 청와대 행정관의 SBS 보도 이후 순간적인 자금 이탈로 스타모빌리티까지 횡령 발생하게 되었음. 현재 적극적인 피해 회복 중이며 재향군인의 상조의 피해 금액은 370억 중 현재 거의 회복되었음.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운수 피해 회복을 적극 진행하고 있음. 수원여객 운수 횡령권은 본인은 대여로 주장하고 있음.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장일 뿐이니까요. 그 외 본인의 다른 사건은 거의 인정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보석을 요청할 예정임. 현재 피해 회복 중이며 피해 회복이 우선인 경제사건이므로 적극 진행할 예정이나 기존에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최근 시행 중인 전자보석으로 요청할 예정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본인 희망사항이네요. 도주 당시 2020년 1월 초 전혀 도주할 생각 없었고 2020년 1월 재향군인의 상조의 인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므로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수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었으므로 인수 완료 후 바로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음. 최초 범죄자금, 횡령금 등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 아님. 상조의 매각대금 380억 중 일부인 250억을 최초 자금원인 스타모빌리티에 상환하려고 하다가 2020년 3월 초 언론에 나오며 문제가 생겨서 수표를 교환해서 보관하려고 현금화 시키다가 90억은 도난당하고 나머지 62억 등은 본인이 보관하다가 검거 당시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어. 90억을 도난당해요? 이 사항들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보안 유지 필요. 전현직 연루되므로 결정권자와 소수만 공유. 아이고 여기 뒤에 내용은 좀 개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